네, 88하기 100살까지 건강업 울산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쬐는 자외선의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히 바릅니다마는 365일 노출되어 있는 우리 눈에는 주의를 그다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은 피부만큼이나 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눈 손상이 반복되면 세포 변성이 생겨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름이 조금 생소한 익상편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재홍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상편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익상편이 어떤 질환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진료를 보다 보면 눈에 허옇게 살이 자라 들어왔다, 또는 눈에 충혈이 생겨서 이것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익상편이라고 부릅니다. 익상편은 날개 익자, 모양 상자를 써서 날개 모양의 조직이 눈에 생겼다라고 해서 익상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눈 가운데에 있는 검은 동자를 침범하지 않은 그런 단계로만 있을 때는 익상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열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조직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그런 결막에 생긴 굳은 살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충혈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거나 눈이 약간 누렇게 보여서 눈이 탁해 보이는 것이 대부분 익상편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조직이 조금씩 커지면서 더 커지고 자라나는 경향인 경우들이 많고, 또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가끔씩 이 주변에서 익상편이 있는 분들을 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게 백내장하고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가장 흔하게 눈에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고, 두 질환 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눈 아래 수정체라는 그런 곳에 생긴 혼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익상편은 눈의 안쪽이 아니고 눈의 바깥쪽에 살이 자라 들어오는 것이라서 사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쪽의 혼탁이기 때문에 아주 심해지기 전에는 밖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백내장이 있으면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함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익상편은 시력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밖에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사실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주 심해져서 이 동공을 가리는 정도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면 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익상편이 주로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익상편은 과거에 제주도 해녀들에게서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익상편은 나름 눈을 싸고 있는 속살과 같은 그런 결막이 외부 자극이 많이 가는 경우에 이런 결막이 변성되면서 단단한 굳은 살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제주도가 그만큼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만큼 눈에 자극이 많아서 특히 또 실외 활동이 많았던 제주도 해녀들에게서 익상편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익상편이 발생하는 원인은 강한 햇빛과 특히 자외선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도 익상편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 만성적인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 눈물에 의해서 눈이 보호가 잘 안 되고 눈 밑에 있는 살에 자극이 많아지면 이런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익상편만의 특별한 어떤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자극이 많아서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덧대는 굳은 살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상편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미용적으로 보기가 싫다는, 즉 충혈이 생겨서 잘 빠지지 않는다던가 또는 눈이 누렇게 베어서 보기가 싫다던가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지만
검은 자위 쪽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 검은 자위와 흰 자위의 대비감 때문에 또 아무래도 눈이 가장 외모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경우가 많아서 이 중년의 여성분들, 특히 대인관계가 많은 분들은 이러한 익상편의 초기에도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비슷한 크기의 익상편이라고 하더라도 좀 미용적인 것에 관심이 덜한 그 중년 이후의 남성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익상편이 점차 각막 안쪽으로 자라 들어와서 점점 중심부를 침범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난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수술을 해도 너무 늦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난시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상편 자체가 아주 심하다라고 하면은 검은 동자를 완전히 가리면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이걸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를테면 뭐 약물로도 치료가 되는지 말입니다. 그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나 또 미용적으로만 문제가 되고 별로 불편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수술하지 않고 약을 쓰면서 경과를 보기만 해도 더 진행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익상편으로 인해서 눈에 어떤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따가운 느낌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인공눈물과 같은 윤활제를 자극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나 소염제 안약을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익상편은 약으로 충혈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익상편이 너무 커서 차시를 발생한다던가 또는 난시를 유발한다던가 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눈에 충혈되는 것이 싫어서 시행하는 그런 미용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익상편 제거 수술은 보통 아주 간단한 부분 마취로 이 섬유 조직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10분이나 20분 안쪽에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수술할 때 통증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재발률이 20% 정도로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특히 기저에 안구 건조증, 알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익상편은 다양한 안과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주로 생긴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을 하실 때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 선글라스라든가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을 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